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와서 아침 9시부터 이거 공연하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이 사회자님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반도 통일입니다. 신통일 한국.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공부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하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우리나라를 통일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자. 통일이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달팠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분단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통일은 반드시 자유, 민주, 반공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그런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한 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평화롭고 강한 나라를 물려주자라는 것을 저희 동료들끼리 이제 결의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 정치의 역학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학 구조를 잘 알면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통일의 기회가 대단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힘든 곳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도 안 되는데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되어 있고, 우리 옆에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쪽에는 지금 비록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사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 나라가 세계 2위 같아. 두 번째로 강한 러시아, 과거 소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랑 많이 이제 가까운 나라가 됐고 생각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일본 역시 세계 3위의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인데 언제라도 한반도에 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옆에 있는 나라들을 4강이라고 얘기하는데, 4강에 있고 그리고 위에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은 국제정치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통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나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나쁘지만은 그래도 너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소멸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국제정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나라랑 싸우면 이스라엘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1대1로 싸울 경우에.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강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오늘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상식대로 얘기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상식대로는 잘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야지 됩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이제 돈 주고 물건을 사옵니다. 물건을 사오는데 그 사오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쓰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오는 물건들은 쓰지 않으려고 사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그림 보시면은 여기 저 탱크 있죠? 탱크. 요 탱크가 우리나라 국산 탱크인데 현대자동차에서 저 탱크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소나타 300대 값입니다. 탱크 한 대가 80억 원짜리예요. 그 옆에 있는 군함은 1조입니다. 한 대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행기는 한 대에 1,000억짜리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비싼 물건을 사오는 이유는 저거 쓸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사오는 겁니다. 안 쓰려고 사오는 겁니다. 저것들이 보통 수명이 한 40년치입니다. 40년 후에
쟤를 갖다 버리고 저거보다 이제 더 좋은 물건을 사오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안 쓰고 버릴 때 우리는 저것을 사온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가 유지되었으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 국제 전략은 뒤집어 생각해야 맞는다라는, 그래서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말로만 떠들어서는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항상 그 미국 우리 교과서들 보면은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나입니다. 가나.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10등짜리 나라가 되고 가나는 아직도 세계 100등 바깥에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은 뭐를 하는 조직이냐? 국가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그 한문으로 나라국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나라국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삐껴 친구가 있는데 이게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위에 조그만 네모가 있는데 네모는 입입니다.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니? 인구가 몇 명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삐껴친 자가 과라고 있는데 창이라는 뜻입니다. 창.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네모, 큰 네모는 이제 이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국자를 해석을 해보면은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런데 큰 땅이란 맨 뒤에 있는 거는 주권, 영토입니다. 그다음에 창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네모는 국민, 영토, 주권, 국민, 국가의 3요소. 이것이 현대 국가의 3요소를 이 세 가지로 치는데 저 한문이 나온 것은 뭐 2000년도 더 된 2400년 전에 나온 손재병법에 저 나라 국자가 있습니다. 땅 위에서 사람이 창 들고 지키는 큰 땅, 바로 이 창 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즉 국가 안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 좋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평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을 상징하는 글자가 무입니다. 무라는 글자는 중지한다 할 때 지자를 쓰고 지자 위에다가 창을 걸어 놓는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을 1950년에 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타니샤 파잘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국가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정말로 잘 쓴 책이라서 그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1816년,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의 진해가 1816년이죠. 1816년부터 2000년까지 184년 동안에 지구에 존재했던 나라가 207나라라는 사실을 저 교수님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서기 2000년에 보니까 그 207개 나라 중에서 32%에 해당되는 66나라가 없어졌더라. 이 나라들이 왜 없어졌느냐를 보니까 그 66나라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50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이 와, 국가가 이렇게 그 184년 동안에 있던 나라의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를 보니까 4분의 3이 옆에 있는 나라한테 정말 매맞아서 죽었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한 그 책입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영국의 아주 유명한 마이클 하워드라는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에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매일 우리 잘 지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운명이 북한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평화통일, 우리는 지금 다 평화통일한다고 그러지만은
북한은 무력으로도 할 수 있으면 통일하겠다, 무력 통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정말로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리틀 엔젤스 꼬마가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땡큐라고 그러고 일본말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 여러분 그 혹시 전철 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철은 다음 정거장 어디라고 한국말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거장 어디를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말로 합니다. 중국말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본말로 하는데, 기차 같은 거 탈 때 그렇게 방송하죠. 근데 여기는 중국말은 하지 않고 한국말, 영어, 일본어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뭉쳐야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사실상 반대하는 세력이다 라는 건데,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정법을 쓴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미국이 어느 날 혹시 한국을 도와주지 않게 될 때,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중국 밑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든지, 그러기 싫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협력하라, 이 세 가지를 책에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신문 기자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 반년 지난 다음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브리진스키 교수님, 당신께서 미국이 안 도와줄 때 한국은 중국 밑에 들어가든지, 그러기 싫으면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교수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원리를 지금 잘 몰라요. 중국이 우리하고 친한 나라인 줄 알고 일본은 아주 못된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통일의 이 방정식이 나옵니다. 통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한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일될 수 있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반도가, 이게 참 우리나라, 요 대한민국만 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25등입니다. 세계 200나라가 좀 넘는데 인구가 25등, 땅 넓이가 107등입니다. 인구가 25등, 땅 넓이가 107등. 그게 이제 인구하고 땅 넓이가 국력의 기본 요인이죠. 그렇게 치면은 한 5, 60등 돼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뭐 인구 25위에 땅은 107등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한 12등쯤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사이즈에 비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야, 대한민국이 세계 12등짜리 나라야 그러면 믿질 않습니다. 왜? 12등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매일 전쟁 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북한이 엊그제도 미사일 쐈죠. 매일 우리를 불안해하고, 바로 북한 때문에 우리가 세계 12등의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 대한민국 북한한테 점령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손 떼었다고 한국에서도 뛰면 어떡하나라고 사람이 참, 한국 사람들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을 남한도 원하고 북한도 원해요. 북한은 북한식의 통일이 되죠. 북한이 원하는 통일된 다음에 이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면은 이 나라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 지금 우리가 그 신평화 통일 시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이 됐을 때 여기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이름은 뭐로 바뀔 것 같습니까?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은 이 서울의 이름은 김일성시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그 통일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일이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이유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도 조금 반대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반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있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뭐가 좋으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말이죠,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통일한국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이것이 곱해지면은 한국은 폭발합니다. 폭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데, 오늘 말이죠, 오늘 그냥 통일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그냥 통일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독일 인구랑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이 그냥 합쳐놓으면 인구가 독일 인구가 돼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놓으면은 군사력이 프랑스 군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인구, 프랑스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남한 더하기 북한입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북한이 여러분 얼마나 못 사는지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을 100이라고 치면은 북한은 2 정도 됩니다. 5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하고 한국하고 합쳐놓으면은 대한민국 100, 북한 2, 그래서 102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이 세계 11등인데 통일돼도 11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은 북한이라는 그 맨 땅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연평균 17%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이 17%가 되면 남한은 9% 정도 됩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통일되고 9년째 됐을 때 영국의 경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된 다음에 한 10년 지나면은 경제력은 영국, 군사력은 프랑스, 인구는 독일. 그럼 그게 세계 5대 강국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라는 거 맞먹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싫다는 겁니다. 옆에 프랑스, 영국, 독일하고 맞먹는 나라가 생기는 거는 우리는 불편해. 그래서 중국이 반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정학이 있습니다. 지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자기네 이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치. 그런데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망치는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정학적인 요인, 그리고 권력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옆에 큼직한 강대국이 생기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세계 2등짜리 나라가 한반도 통일을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중국을 이긴단 말인가? 우리의 통일을 찬성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6.25 때 거의 통일할 뻔 하다가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이 이거 간단치 않구나 해가지고 몇십 년을 그냥 뭐 이렇게 분단 상태로 뒀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미국한테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좋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한반도는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통일되는 쪽으로 국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가 바뀌는 와중에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한국이 당연히 미국 편이다,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거는 국제정치학 3000년의 진실입니다.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어떤 나라가 전쟁합니까? 그러면 내가 90% 확률로 맞힐 수 있는 정답을 얘기해 줄게. 붙어 있는 나라가 싸우는 거야.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학자가 전쟁의 횟수를 셨는데 14,500번 전쟁이 났대요. 14,500번이 지난 8,000년 동안 났는데, 그 중에서 90%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싸우는 겁니다. 국경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싸운 경우가 10%.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센 나라가 남을 침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나라, 중국이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냥 이 역사의 교훈을 대입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간다면
500년 동안 전쟁을 한 번 하였다. 그것이 중국과 할 확률이 9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도 일본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할지도 모르는 나라 세 번째 나라는 아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필리핀하고 전쟁할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가 멕시코랑 전쟁할 가능성은 0이에요. 그래서 멕시코가 핵폭탄 만들어도 우리는 겁낼 일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 붙어 있는 나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우리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운명적으로 잘 지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힘을 능가해 줄 수 있는, 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자기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미국 편이 되면은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망치를 자기가 들고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되는 거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에 관련된 국제 정치학 그리고 지정학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통일되기에는 주변에 너무 힘센 나라가 많지만은 지금은 세계 돌아가는 구도로 봤을 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 한반도 중요해. 이거 최근에 나온 미국 사람들이 그린 한반도에 대한 그 만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중요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요. 린치핀이란 말이 있습니다. 린치핀. 그 시골에 뭐 요새는 지금 그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소달구지 보면은 그 축하고 바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끝에 조그만 갈쿠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요 갈쿠리가 빠지면은 바퀴가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영어로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전을 위해서 린치핀이야.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나라야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린치핀이라고 미국이 얘기한 나라가 지구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도, 하나가 한국입니다. 인도는 지금 인구가 중국보다 오히려 더 많죠. 바로 중국을 밑에서 견제해주는 그런 대단한 나라인데 한국하고 인도를 미국이 거의 동급으로 보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능히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가까웠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는데 저기 파란 색깔로 칠한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중국인데 지금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포위를 많이 했어요. 몽고도 포위했고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 다 미국 편 만들어 놓고 인도 미국 편 다 이렇게 일본, 타이완, 베트남 다 미국 편인데 미국이 하나 더 우리 편으로 만들면 중국 포위가 끝나.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면 딱 알겠죠? 북한을 미국이 파란색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북한도 파란색, 대한민국도 파란색. 그게 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전략 구조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한국의 통일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다퉈야 되는데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또 어떻게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앞으로 심각하게 패권 경쟁을 합니다. 누가 세계 1등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뭐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상당 부분이 중국이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앞으로 30년 후에 중국이 1등 아닐까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2008년에 특히 그런 그 논쟁이 시작됐는데 2008년에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라는 월스트리트이 붕괴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나나 봐. 이제 중국이 세계의 그 1위가 되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난 후에 20년까지는 안 됐군요.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역시 미국이 막강한 나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먼저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1등일 거냐 물어보면은
뭐 2000년대 2010년 그 무렵까지는 중국이 1등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부 미국이 1등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라고 늘 얘기를 다 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1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2008년입니다. 교수님, 앞으로 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님께서 왜 중국이 30년 후에 1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안다고,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기자님이 한번 말씀해 보라고 해서 내가 말해줬습니다. 지금 미국이 더 위에 있어요. 중국은 밑에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런데 중국은 성장 속도가 빨라요. 1년에 9%, 10%, 미국은 2, 3%.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 생각으로 한 30년 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딱 맞물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돈도 많고 군사력도 더 세니까 세계 1등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기자께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마음과 행동을 모르는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자기를 앞서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미국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국제정치의 역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어떤 패권국가, 1등 국가도 도전자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양보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빨리 발전하는구나, 나보다 훨씬 잘하네, 그래 너가 1등해 라고 미국이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008년 그 무렵에 몇 년 이내에 미국이 주먹으로 싸우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중국의 발전을 막을 거다, 경제력으로 막을 거다. 지금 막고 있죠. 지금 중국 경제가 뭐 휘청휘청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큰 회사 지금 막 무너지고 그래요.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나중에 중국이 더 커진다면 군사력으로 싸우기 전에 경제력으로 평화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작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를 보면은 어떠한 패권국도, 어떠한 1등도 2등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적은 없었다. 미국도 하물며 미국은 뭐 더 카우보이 같은 나라죠. 최근에 어떤 미국 학자가 미국이란 나라는 세 가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은 1. 발명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2. 카우보이. 3. 워리어. 카우보이, 워리어는 싸움꾼, 투사, 전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싸움도 안 해본 채 자기 자리를 뺏기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세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이길 것이다.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역사의, 국제 정치의 기본 법칙이죠. 그 말씀을 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힘이 정말로 필요한데, 독일에 계시는 우리 한국학자 유명한 분입니다. 박성조 교수님이 독일 통일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도와줘서. 둘째, 소독이 돈이 많아서. 셋째, 소독 사람들이 단결해서. 그래서 소독은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똑같은데 미국의 도움 없으면 독일도 통일이 안 됐을 거고, 한국도 미국이 도와줘야 통일될 수 있다라고 아주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까 여기 말씀하셨을 때 미국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주 올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마저도 나 한국 통일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 통일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께서 절대라는 말을 학자들이 잘 안 쓰죠. 그런데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미국이 도와줘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독일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때 말이죠. 그때 영국 수상이 대처 수상인데 미국 가서 독일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독일이 통일되면 무섭거든요. 프랑스 대통령도 독일 절대로 통일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대처 수상이 소련을 찾아가서 고바초프한테 저 미국 사람들 큰일 났어요. 제 독일을 통일시켜 준다고 그러더니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고바초프한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독일의 통일을 무서워했죠. 그런데 미국이 걱정 마시오. 내가 통일한다며도 독일이 이렇게 그 옛날에 히틀러, 나치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컨트롤할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통일된다며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미군이 4만 명 이상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프랑스, 영국이 겁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독일은 미국한테 제발 우리 좀 통일시켜달라. 그럼 우리는 착하게 지내겠다. 독일 사람들은 말이죠, 독일 수상들이 미국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렸습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착하게 지낼 테니까 제발 통일 좀 시켜달라고. 독일이 통일하고서 지금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금 반미적인데 지난 5월 달에 미국 갔을 때 저기 그 90세가 넘은 미국의 전쟁 영웅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총을 몇 발 맞았는데 그래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중공군하고 전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훈장을 주면서 한국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다 알죠. 중국과 싸운 미군 병사 90 넘은 이 역전의 용구사에다가 정말 미국 최고의 훈장을 주는데 그게 바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빌려야 할 나라, 우리가 그 힘을 꺾어야 할 나라 누군지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서 바로 지난 5월 22일 날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소중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아예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세계일보를 이제 오랫동안 보는데 우리나라 그 신문 중에서 국제정치면이 제일 괜찮은 신문이 저는 세계일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항상 보고 미국 신문 중에서는 그 워싱턴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젊었을 때 자주 갔는데 워싱턴에 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점심 무렵에 미국의 그 공무원들, 외무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의 압도적인 다수가 워싱턴 타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신문인데 그것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신문이라 제가 지금도 인터넷으로 워싱턴 타임스를 매일 보는데 국제 정치 관심 많은 사람들은 세계일보 국제 정치면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의 워싱턴 타임스는 전체가 그 세계적인 국제 정치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일한국 강대국 된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죠. 21세기 강대국들은 미국, 중국, 중국은 워낙 등치가 있으니까 망해도 강대국으로 남을 겁니다.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 그런데 한국은 통일된 다음에 미국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면은 중국, 일본의 위협을 전부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2, 3위권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신통일한국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 세계 2, 3위권의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브라질, 인도 그런 나라들이 한국 뒤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정말 지금은 아시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100년 전은 유럽의 세계였는데 지금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이 세계 5대 강국 중에 3나라가 아시아 국가가 되는 그런 세월이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합창단 만들어 가지고 저분들 얼마나 고향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산 가족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평안남도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지금 100세이신데 그래도 고향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 가야죠 당연히. 그런 날이 가까이 왔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지금 국제정치 구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은 북한이 힘이 빠지면은 그리고 중국이 휘청거리면은 그게 통일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거의 내일 모레 하고 있어요. 북한이 내일 모레 하고 있는 근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말이죠. 북한에서 이 명령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장교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줄 테니까 알아서 먹고들 살라고 그랬습니다. 장교들한테 한 달에 열흘치 식량, 이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에 한 끼. 그러면서 참 너무 미안한 거죠. 장교들한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다. 6개월 동안 해보자. 근데 작년에 그냥 홍수 나고 뭐 태풍 불고 엉망이 돼가지고 10월 달부터 새끼를 다 줬다는 얘기를 제가 그 이후에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경제가 제대로 크려면은 정말 자유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로 바꾸면서 지금까지 컸는데 공산주의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완전히 포기해야지 미국처럼 더 경제가 클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중국도 휘청거리고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뭐 우리가 그 보통권 그 일반 이론을 얘기했는데, 저분이 미래를 엄청나게 예측을 잘하는 미국 교수님입니다. 조지 프리드맨 박사인데 저분이 예측을 너무 잘해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이제 프랑스에 한 4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분이 쓴 예언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히 맞는데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그러면 예언을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인데,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를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말입니다.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은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는데도 급급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만주는 한국 땅이야 라고까지 얘기 안 했는데 아마도 만주는 한국의 영향을 받을 나라가 될 것 같아.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만주 사람들이 2040년 되면은 자기는 한국 밑에서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땅도 훨씬 넓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 미요시에모 교수라는 분인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뭐 지난 20년 동안 세계 국제정치학자 제일 유명한 사람 5명 이름을 학자들 보고 쓰라고 그랬는데 이 교수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한 말인데, 중국이 지금 1등 되고 싶어 하죠.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데 1등이 되면은 뭐가 좋냐? 일단 1등이 되면은 국가 안보 문제가 없어요. 1등이니까 누구도 못 덤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1등이 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한 말이죠.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1등이 되라고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은 자기가 1등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 그 책 제목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중국도 못돼 먹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1등이 되고 싶은 겁니다. 미국도 나쁜 나라는 아닌데 미국은 1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는데 그것이 서로 싸움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아주 미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마침 저 책을 번역을 1판도 하고 2판도 번역을 했는데, 남한 북한 관계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화적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뭐 돈도 주고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비극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타니샤 파젤 교수가 그랬죠. 나라들이 막 이렇게 없어지고 죽는다. 우리가 말이죠, 통일을 이룩한 다음에 저분이 만약 책을 또 쓰면은 2000XX년, 뭐 우리 기분 좋게 2022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022년 북한이 평화적으로 죽었다. 대한민국에 의해서. 그게 평화통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뭐 2000XX년 남한이 북한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 그것도 괜찮아. 우린 그런 통일도 하고 싶어 라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평화통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우리를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보고 불장난하지 마. 한국 왜 불장난해? 미국 가서. 그래서 아주 참 외교적으로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갔다 와서 이거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신문에 국익에 중요한 한미 합의를 왜 중국한테 변명하고 있냐라고 비판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좀 씩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말 할 수 있고, 통일을 위해서, 더 좋은 세월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가 용감하게 과감하게 맞는 말을 하고 살자. 북한 미사일 쏘는 얘기들 여러분 다 알죠. 미국은 우리를 이제 동맹 체제에 자꾸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쿼드라는 동맹 체제가 중국을 적으로 삼고 가상적으로 하고,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들어있는데 한국도 들어오세요라고 미국이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안보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나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쿼드라는 안보 체제에 들어가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또 최근에는 Five Eyes, 눈 5개라는 거가 있는데, 눈이 5이다라는 동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5나라가 전부 영어 쓰는 나라예요. 요 나라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줄 수 없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비밀 공유를 잘하는 동맹이 지금 말한 5나라인데, 그거를 5개의 눈, Five Eyes라고 그러는데, 요번 미국 국회에서 한국, 인도, 일본, 독일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밀을 다 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에 겁먹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쿼드에도 들어가야 되고 파이브 아이스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죠. 북한은 저거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까지 쏘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이 북한하고 미국이 싸우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저거를 우리한테 쏘겠어? 핵 전략을 잘못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이 말이죠, 이거를 완전히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도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날, 미국이 우리를 맘 놓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거를 완성하는 날 미국이 우리를 제대로 못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즉 미국하고 싸움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와주지? 그런데 미국 도시가 저거에 맞게 되는 날, 몇백만 명이 죽을 수 있게 되는 날 마음 놓고 못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저거를 저렇게 바꿀먹가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저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좋은 뉴스는 김정은이가 아파요. 아픕니다. 저기 여러분 저 사진 다 봤죠? 그 파란색 페인트로 칠한 그 나무 다리를 한국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걸어가는데 걸은 시간이 42초 걸었답니다. 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보가 좋은 걸 가지고 놀랐어요. 42초를 둘이 걸어갔는데 김정은이가 그 42초 동안 숨을 35번을 쉬었대요. 그러니까 1분에 50번 숨 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어른은 1분에 숨을 18번 쉬어야 맞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시계 보고서 숨 쉬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쉬어보세요. 18번 쉬는 게 정상인데 김정은이는 1분 동안에 숨을 50번을 내쉬었다. 아픈 사람이라는 소리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지금 쇠퇴하고 중국도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유국가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가 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능히 승공통일, 멸공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시고 뭐 북한 얘기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얘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통 때는 그냥 뭐 3시간 강의도 하고 막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줄여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 만들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군함 본 적 없죠? 이거 뭐 정말 좋은 군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 아까 1조라고 그랬죠? 1조. 쟤는 5조짜리입니다. 5조. 근데 저 군함이 우리나라 군함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큰데 저 군함이 바다에 떠 있을 때 레이더로 보면은 돛담배, 낚싯배 한 척 떠 있는 거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배예요. 그러니까 저 배는 지금 미국에 2척밖에 없는데 저 배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지도로 그린 겁니다. 저 하늘색이 저 군함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곳, 저기가 있을 때 중국이나 북한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배가 지금 서해바다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중국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고, 저기 있는 배는 저 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거는 해안경비정이죠. 미국의 해안경비정, 캘리포니아를 지키는 저 배가 서해바다도 왔다는 뜻입니다. 왜? 중국이 한국한테 못되게 군다며 우리가 다 친구들 도와줘야 돼, 이런 의미로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미국은 유난히 싸움도 잘하고 힘도 특히 센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자기보다 지금 훨씬 약한 중국한테 어정쩡하게 있다가 1등 자리를 결코 뺏길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 우리랑 생각이 같은 나라, 우리의 통일을 찬성하는 나라, 이런 나라와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 편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우리 통일을 찬성하는 나라, 우리랑 오랫동안 친구인 나라, 이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이길 텐데 우리가 이기지도 못할 중국 편에 들었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것이죠. 일본 보세요. 일본은 핵폭탄 얻어맞은 나라죠, 미국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잘 되는 것이 일본한테 최선이다 그래가지고 핵폭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일 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거 나한테 옛날에 덤볐지만은 지금 나한테 참 잘해주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조그만 섬 만나놓고 중국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생각구 섬이라고.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이 그거 뺏어가면 다시 뺏어줄게 그랬습니다. 바로 친구란 게 그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랑 잘 지내면은 그러면 이제 통일도 할 수 있고 평화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오늘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은 미국이 이긴다는 수많은 요인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투면은 누가 이길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데 여기 그 중국 항공모함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혼자 안 가요. 옆에 여러 배들이 따라가죠. 그런데 저기 그 행군 대열에 미국 군함이 껴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껴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중국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바로 옆에서 미군 군함 함장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중국은 특히 인구 통계학이 나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만 나라고 그랬죠. 하나만 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있어야지 국가가 발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한 20년 걸릴 얘기지만은, 그래서 인구도 앞으로 100년 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미국 편 들어야지. 동맹을 끝내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한 몇 초 지났는데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